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그리고 내일은 41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설문조사 해봤더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소통 잘하고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네, 그와는 또 반면에 교권 침해도 여전하죠. 야, 이 선생님이 되겠다고 생각한 이 여러 선생님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는데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5월 14일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정미경 전 국회의원,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 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어제 저녁 때쯤에 속보가 떴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소수자 혐오 논란, 김성회 비서관 자진 사퇴. 그런데 대통령실은 사실상 경질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중앙일보 기사를. 소수자 혐오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에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서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임명된 김 비서관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참 입에 담기조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제가 송구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표현한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란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논란을 불렀죠. 지난해 3월 언론 기고에서는요. 참담합니다.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놀이개였다. 역사 왜곡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야당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고민정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놀이개였다.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말한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김성회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과 성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자진 사퇴 사실상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웠죠. 어제를 넘어서 아마 주말로 왔으면 주말 내내 이걸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힘당이 씹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가야죠.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고요. 이 자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하고 다문화, 이 우리나라를 아우르는 통합을 하겠다는 이런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이 자리를 신설하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모두 다 박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보고 나서 이건 또 뭐냐라는 식으로 모두 다 아마 거의 10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고요.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제일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검증을 통과했느냐. 이 사람의 글과 행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이 좋은 영화, 아카데미급 영화를 찍었는데 캐스팅으로 망친 이런
그런 사례하고 지금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모두 다 느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남는 거죠. 이분이 그만두거나 말거나 계속 남는 문제는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센 추천자가 누구냐. 그리고 추천 경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 시절의 얘기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통과를 하게 된 거냐, 결재를 받게 된 거냐.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미스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할 겁니다. 이걸 검증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명심을 하지 않으면 네. 사고는 또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성회 이제는 뭐 사퇴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 비서관 할게요. 김성회 전 비서관의 추천 경로, 천거 경로가 과연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날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 김성회라는 이 사람이요. 이 분도 아니에요. 김성회라는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해명했는지. 참 가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인 동성애 반대다. 동성애도 흡연자가 금연치료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거요. 보세요. 일부 언론이 나를 집요하게 파헤친다. 왜? 잘못도 없는데요. 내로남불 586 종북 주사파 비판에 대한 안가품이다. 신상털기식 보도다. 깊은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중앙일보 기사로 돌아오세요. 정미경 의원님, 뭐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거예요? 그 비판한다고 지금 이거 한다는 겁니다. 안가품이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하고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기준이 돼버렸어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공직자는 사실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몸 조심, 입 조심, 뭐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말 조심.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비서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막 뿌려대면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전국이었죠. 세금은 올라가죠. 그다음에 물가 뛰지요. 물가, 진짜. 예, 그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직자들의 말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하. 그것만큼은 좀 참아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잘 정리하셨다라고 보고요. 네. 뭐 이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탁현민 씨 때문에 너무나 우리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이분이 우리를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정말 결단을 빨리 해주셔서 일단은 너무 잘했다 이러고 네. 앞으로 아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인사 검증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그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회라는 사람의 과거 발언 관련해서 이른바 모두각이라고 잘 일컬어진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인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철학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밀린 화대 이거는 말이죠 인간 자격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예. 막 그런 거 하면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이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걸 갖다 공직에 보내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격리할 뿐이들이거든요. 바로 내쳐야죠. 이거. 예. 저렇게 또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사 잠깐 읽어볼게요. 지금 김성회라는 사람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런다 쳐요. 근데 어쨌든 앞서 우리 신경미 의원님 말씀처럼 천거 과정에 누가 보이지 않는 손, 이른바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윤석열 당시 당선,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시 당선인 시절에 이 사람 좀 뽑으십시오.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을지 언론부터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김성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또 더 큰 문제 볼게요.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 사람이에요. 총무비서관이 뭐죠? 청와대 살림살이 책임진 거예요. 고간직이에요. 뭐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사 뭐 이러던데 어쨌든 총무비서관의 거취 논란도 확산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냐? 검찰 재직 시절에요. 2차례 성비위 관련해서 처분을 받았어요. 검찰 내부에서. 그 그래픽 좀 혹시 볼 수 있어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처분. 검사 재직 시절에 받았던 처분 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한국일보 이 어제 보도입니다. 오늘 보도는 아니고 어제 보도 보면 1996년 10월에 그때 검사 주사 보 시절이에요. 서울 남부지청 재직 시절입니다. 여직원 껴안으면서 소란 인사조치 처분 받아요. 이 회식 낮술이어서 낮술. 과하면 부모도 몰라보는 낮술. 낮술 먹다가 회식이라는 미명에 낮술 먹다가 여직원 껴안으면 소란 피웠어요. 이게 알려지니까 인사조치 처분됩니다. 2012년 7월 대검 재직 시절이에요. 여직원 외모 품평 볼에 입맞춰 감찰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내용이 나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윤재순 성추행은 사내 아이들 자유. 왜곡된 성인식. 자, 이 사람이 시를 썼대. 시인으로도 활동했대요. 근데 시를 하나 썼대요. 그 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용 띄워주세요. 2002년 11월에 출간했대요. 윤재순 비서관의 시집이에요. 뭐라고 썼는가 보세요.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 중에서 이제 시집은 저거고 시의 제목이 있겠죠. 전동차에서. 자, 읽어드릴게요.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멋멋멋을 밀쳐보고 멋머머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저희가 차마 이 동그라미는요. 눈치채셨죠, 여러분? 방송에서는 대놓고 못 써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 유영아 교수님, 네. 대박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제가 해야 됩니까? 이 대통령 중심제, 특히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있는 국가에서 사실상 내각보다 대통령실이 더 중요합니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에 의해서 뭐 비서실에서 장관 보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거기에 지금 사회수석실 산하의 종교다문화 비서관, 또 지금 총무비서관. 참 제가 뭐라고 이게 논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참모로 임명했는지, 특히 누굽니까?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시집까지 2002년도에 시집까지 냈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저렇게 시집을 내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인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한 인간과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충무비서관을 한다? 충무비서관이라고 하면 안 보이는 자리 같지만 제일 막강한 권력 자리입니다. 실제로. 내부에서요. 그것을 어떻게 용인해서 임명을 했다? 참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향후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 인물이 자기 참모에 깨끗하고 진짜 확실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만 그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뭐 성추행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시원 비서관이라고. 네. 공직기관 비서관. 이 사람은 유성 사건에서 그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과 해서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공소 유지와 공소 기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직기관 비서관이에요, 지금. 징계 받았던 사람이에요, 검찰 내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쓰냐 이거죠. 장관은 이렇게 밝혀져요. 행보하고 청문회하고. 이 비서관들은 청문회 안 한다고 이거 안 알려진다고 생각했나요? 저는 빨리 결단을 내려. 이 누구죠? 누구죠? 김성애 비서관. 네. 이 사람도 늦었어요. 며칠 끌었잖아요. 지켜보겠다고.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출범했는데요. 좀 국민의 박수도 받고 환호도 받고 새로운 정책도 내고 다음 주에 뭐 여야 회동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단을 좀 빨리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은 이 두 차례 받았던 징계가 공식 징계가 아니랍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지켜보겠대요. 왜요? 뭐 더한 게 나올까 봐요? 더한 거 읽어드릴까요? 어제 모 언론사가 방송으로 보도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서 그리고 두 건의 인사조치 처분 받은 거 그래픽 좀 띄워주세요. 2012년 때 이때 대검 재직 시절입니다. 여직원 외모 품평 볼에 입맞췄다 그랬잖아요. 감찰부장 경고처분인데 어제 한 방송사가 뉴스 시간에 보도하는 거예요. 읽어드립니다. 제가 토시 하나로 틀리면 안 되니까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2012년 저 회식 자리예요. 앞서 볼에 입을 맞추려 하는데 성추행 얘기했죠. 검찰 내부에서는요, 2차로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도 문제적 발언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지금 쇄도하고 있대요. 어떤 말이냐? 2차 회식 자리에서 당시 윤재순 검사가 그랬대요. 여직원들한테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당시 회식 참석 인원 1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성희롱 발언이 회식 당일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있대요. 여름철에 여직원이 스타킹을 안 신고 다니면 그 여직원한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문인철 평론가님. 예. 뭡니까 이게 지금? 요즘 뉴스 보기가 민망합니다. 저의 자녀들은 이제 성년이 되지만 만약 제 자녀가 아이였다면 정말 TV 뉴스를 못 보게 하고 신문을 치워버렸을 만한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안주 의원,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죠.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으니까요. 이제 지금 무소속인데 박안주 의원이랄지 또 어제 사퇴한 김성애 비서관이랄지 또 오늘은 어제부터 지금 쭉 얘기가 나오는 윤재순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짜증나게 만들고요. 그런데 윤재순 비서관은 그 검찰 수사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잘 나갔죠. 그래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승진을 하고 잘 풀리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 거기에 평상시에 품행뿐만 아니라 시집까지 내가면서 저런 것을 했다는 게 정말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비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완주 의원 사건 때문에, 성추행 사건 때문에 기세를 잡았다는 듯이 막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말 떳떳하게 정당성을 가지려면은 네. 지금 이 비서관을 나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안 오고 그대로 놔두면서 네. 민주당 비난하면 그것은 명분과 정당성이 떨어지거든요. 정말 측근이니까 이제 총무비서관에 임명을 했겠지만 그 아프더라도 도려내는 용기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겨레 오면 제목을 보면 2002년에 썼다는 시의 표현을 놓고 봤을 때는 왜곡된 성인식, 이것도 점잖게 쓴 거예요, 진짜. 근데 앞서 두 건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래픽. 신경민 의원님. 지금 이건 왜곡된 성인식 정도가 아니라 이거 일반인이 그랬다면 검사들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 당장 잡아넣었을 거 아니에요? 범죄 아닙니까?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 두 건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96년도면은 이게 사실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될 겁니다. 네. 주사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출세를 해가지고 12년도에는 상당한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인사조치로 96년에 끝났고 12년에는 감찰부장 경고라는 징계를 했다면 이게 경고가 아니고요. 감찰부장 경고로 굉장히 경감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징계의 경위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고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아마 이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다시 한번 이 몇십 년 동안에 이 경력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성비리라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번 했던 사람이 이 정도 해다가 조금 더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성범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냐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냐 뭐 이런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설 조치를 당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고 내가 벼슬이 높아졌으니까 더 해도 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한 분이고요. 그 사이에 2002년도에 시집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시집을 자랑스럽게 전국에 뿌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전업 시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이비 얼치기 시인인데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대개 이런 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직을 이용해서 시집을 내면서 나 이래봬도 시 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말로 책 팔기에 전념하는 분들이 좀 가끔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시집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감없이 할 정도면은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 96년도에 있었던 자기 인사 조치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러 번 이 누적된 문제나 성과,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당선인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총장 시절에 비서실에 데리고 있었고 뭐 입안에 혀처럼 몇 년 동안 놀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윤 당선인이 그 당시에 몰랐다. 네. 이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고 네. 만약에 그 당시 판단을 잘못했거나 생각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당선인의 또는 이 추천하고 이 인사에 관여했던 사람들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비판 내용 있을까요? 네, 비판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줄곧 같이 근무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비공개 수행까지 맡는 등 그림자 보좌 역할을 해온 복심으로 불립니다.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면 윤 비서관의 성비 전력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알고도 임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몰랐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의 대통령실 책임을 분명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송구합니다만 검사 출신이신 정미경 의원님 입장에서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의 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국회의원 자격이 있냐,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님들 사석에서 만나면요, 아 정말 참담해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직 사퇴하라고. 그러면 우리 내부도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 다 어차피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분 정리가 안 되면 언론에서 계속 아마 요구하실 거예요. 그건 뭐 눈에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에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냥 정리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이분을 그냥 데리고 간다고 해갖고 과연 새로운 정부에 도움이 될 거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냥 정리하고 가시는 게,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잠시 우리 정미경 의원님이 앞부분에 목이 좀 메었어요. 침통하잖아요,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또 후배 검사들, 윤재순 비서관의 후배, 검찰에 남아있는 후배 검사들은 무슨 죄입니까? 비난을 도매금으로 온팡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